모방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입니다. 아기의 사회성 발달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약간 위험 사인이 온다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아기의 목소리를 따라해주면서 잼잼 도리도리를 시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어떻게 해서 모방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의 모방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정도를 보고 우리 의사들은 아기의 사회성 발달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약간 위험 사인이 온다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모방을 확실히 하게 될까? 대충 우리가 보면 한 8개월, 7개월쯤 되면은 모방 행동을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아기들의 모방 행동이 과연 우리 뇌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야지 모방 행동을 잘 보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학자들은 그동안에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fMRI 연구라 그러죠. 뇌가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느냐 하는 연구를 보았을 때 학자들 굉장히 재미있는 뇌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미러 뉴런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러가 거울이죠. 거울 신경이 이게 있다는 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리가 흔히 이 뇌 연구를 할 때 본인이 직접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의 뇌에도 물 마시는 부분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러 뉴런, 그다음에 거울 뉴런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아기들의 모방 행동은 이 거울 뉴런, 타고난 거울 뉴런이 활성화돼야지 아이들이 모방 행동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런 뇌의 부분이 잘 활성화되려면 주변에서 어떤 자극을 줘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이런 타고난 미러 뉴런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아빠가 이 꼬마를 두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눈을 쳐다보면서 아기의 목소리를 따라해주면서 함께 먼저 부모가 아기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해줘야지 이 거울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발달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가 어릴 때 양육을 할 때 실제로 많이 해주는 행동이죠. 저도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우리 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얼르면서 기뻐하면서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번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매번 기저귀 갈 때마다, 목욕시킬 때마다, 그다음에 수유를 할 때마다 실은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면서 변형시켜주기도 하고 함께 감정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의 감정적이고 따라해주는 그 자극이 아이의 거울 뉴런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실험이 유명한 스틸 페이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얼굴 표정 실험인데요. 이 아기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해당되는 아기입니다. 현재 2개의 화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엄마 얼굴 표정, 아기의 얼굴을 둘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얼마나 둘이 눈도 잘 맞추고 감정을 교환하고 이런 것을 지금 보이는 실험입니다. 트로닉 박사의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참 어머니하고 1분 동안 얼굴을 마주하면서 잘 노는 행동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굳히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잘 반응을 하다가 엄마가 얼굴을 싹 굳히니까 아기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엄마를 계속 저쪽으로 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아기의 거울 뉴런이 이 순간은 정지를 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실제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 어머니들의 표정이 이렇거든요.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초기에 아기하고 상호작용해서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보통 한 6개월, 7개월쯤 되면 벌써 이 거울 뉴런이 부모들과 즐거운 상호작용, 감정 교환하면서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기들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아기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7에서 8개월이 되면은 우리로 치면 도리도리 짝짝꿍 같은 모방 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팻 어 케이크라 그러죠. 이렇게 케이크 자르는 이런 모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우리의 짝짝꿍과 비슷한 그런 놀이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보통의 아기들이 부모랑 상호작용을 잘하고 컸을 때는 어떠한 문화, 어떤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이 인류라고 하면은 어린 아기들이 다 갖추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8개월 때는 도리도리 짝짝꿍을 시키면 아기들은 기뻐하면서 집중하고 부모를 따라하면서 즐거워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굳이 부모가 안 해도 혼자서도 해보는 애들도 좀 있어요. 빠른 아이들은.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잼잼 도리도리 하면은 벌써 이제 즐겁게 하려고 딱 준비를 해서 엄마를 보고 웃으면서 따라하면서 증폭하고 큰 소리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어머니가 잼잼 소리만 해도 기뻐하면서 미리 할 준비를 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저는 7, 8개월짜리까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무난하고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잼잼 도리도리를 시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한두 번 따라해놓고 금방 다른 놀이에 빠져버린다든지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짧지? 이 아이는 모방에 흥미가 별로 없지? 아니면 아예 모방을 안 하지?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보통 다른 애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아이가 도리도리 짝짝꿍을 제대로 안 하거나 너무 짧게 하는 애들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언어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돌만 되면 말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언어 발달이 안 되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벌써 7, 8개월 때 이런 모방 행동에 대한 부분도 이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아이들 사회성이 늦어요, 말이 늦어요 하면은 반드시 얘 한 7, 8개월 때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 잘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 모방 행동이 그 뒤에 사회성에 엄청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모방을 잘 안 하지? 저는 일단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의 어떤 결핍 같은 게 있으면은 저는 아이들이 모방 행동을 하는 뇌가 발달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요즘에 대표적인 것이 정말 어린 아기 때부터 디지털 기기, 미디어 노출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요새 많은 어머님들이 직장을 나가시는데 대리 양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할머니들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할머니가 관절염 수술을 했다, 기운이 없어서 아기 따라 못 갈 때 대부분이 사실 텔레비전 켜놓고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모방비로 미디어 노출하는 데도 많고요.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아이가 까다로워서 잘 운다고 밥 먹는 동안 이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조용히 밥을 넣어도 입 벌리고 자동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육아기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미디어나 또 디지털 기기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줄 때는 감정이 오가면서 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 데 비해서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는 어찌 보면은 화면은 움직이지만 일방적인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적인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울 뉴런을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런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방 행동이 늦거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이런
거울 유론을 활성화 못 시키는 것 중에 흔히 제가 겪는 게 많이 우울하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비록 아이를 주 양육자인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보신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너무 우울해서 겨우 먹는 거 이런 건 챙겨주는데 아기랑 활기차게 상호작용을 해줄 기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기는 혼자 놀게 되죠. 아까 보여드린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 가만히 얼굴을 굳히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뇌에 또 이런 거울 유론을 활성화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한테 정서적 자극이 적을 수 있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요즘에 산후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들이 아이를 기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런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실 어떤 아기들은 정말 이 모방 행동이 아주 늦게 오거나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정말 기질이 예민해서 너무 많이 울고 보채고 잠도 안 자고 조그만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래면 주 양육자가 웬만큼 잘해줘도 아이하고는 이 정서 교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 정말 키우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중에 어머니들이 2차적으로 정말 우울해지시는 분도 계신데요. 정말 얘가 너무 예민해서 감정이 아이의 뇌로 뚫고 들어가기 힘든 경우도 당연히 모방이 아예 안 되지는 않는데 이런 아이도 늦게 옵니다. 아니면 미약하거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이거 미리 도움을 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기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모방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좀 더 병적으로 들어가면 어머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요새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자폐성 발달 장애다, 자 그러면은 그 소리 듣는 것만도 너무 무서우시죠. 실은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아기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나 기질적인 원인으로 사회성 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발달하기 어려운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을 말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집착하는 증상이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증상도 함께 오기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려면 좀 약간은 선천적인 이유로 사회성 발달의 뇌가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에 아무리 자극을 잘 주신다 하더라도 아기의 사회성 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벌써 7, 8개월만 돼도 어머니가 도리도리 짝짝꿍 시키면 딴 데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한두 번 외우고 금방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바퀴를 돌리는 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 혹은 또 어떤 아이들은 지능 저하가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라고 부르죠. 이런 아이들은 늦게 나중에 돌이 지나서야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 있거나 자폐성 발달 장애가 있거나 또 조절 장애라고 그러는데 심하게 감각 통합이 안 돼서 어떤 특정한 자극에 못 견디는 아이들도 이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사실 꼭 이런 아이들은 이제 모방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전문의에게 데리고 오셔서 빨리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아기가 다시 모방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을 저희가 잘 보면은 꼭 이런 이제 심한 발달 장애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아기들이 모방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속 하시면서 아기 말을 따라해주고 아기 표정을 따라해주시고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저귀 갈 때마다 또 우유 먹일 때마다 목욕할 때마다 아니면 아기가 잠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말똥말똥할 때 엄마 아빠가 한정없이 눈을 쳐다보면서 또 눈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쭉 쳐다보면서 해주면은 아기의 거울 유론이 충분히 발달해서 7, 8개월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모방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의진의 콕팁이었습니다. 유난히 한두 가지 장난감이나 감각놀이만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 이전에 아가들은 특히 감각에 대해서 많은 자극을 탐닉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감각에 하나 꽂히면 계속 그걸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른 자극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없애기 때문에